반갑습니다. 정용우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수렴의 에너지가 모이는 이 수렴의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수렴 후에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올라가면 이것도 강력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제 부적은 이거 올라라고 선물 매도해 놓은 건데, 이 제 부적은 유지 증거금 582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나머지 주식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빠야 정상인데, 그럼 나머지 주식 몇 천씩 오르고 심지어 억 단위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저거 500만 원 이르면 이상하게 저게 또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그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돈 땄다고 아싸 이런 기분을 착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전 저 부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어쨌든 수렴 후에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강력한 거고, 이렇게 잡아도 강력한 건데, 예,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대주주 요건 3억 원, 요 문제 때문에 아마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 대형주들 해서 12월 초까지 주식을 정리를 하려고, 물론 그거는 순리대로 정리하고, 만약에 안 되면 손실 봤다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이거는 세금을 안 내니까, 대주주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또 종목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면 정리하고 안 올라가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목표는 현금을 100% 만드는 건데, 순리대로 할 거라서 100%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수렴을 하는 과정이고, 이 수렴이 끝나서 방향을 잡으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 방향이 강하니까 부정적일, 하락으로 잡으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코스닥 제가 그 얼음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얼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꽁꽁 언 거 아니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코스닥은 미리부터 대주주 요건 강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게 이제 조금 이거는 심각한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 자체도 보시면 대형주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6천 이렇습니다. 근데 자본 순자산이 1조 7,888억. 근데 이거 재고 자산이 그 정도 되니까 실질 가치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과 주가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 꿈, 이런 게 반영이 됐고,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대주주 요건 3억 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분들이 셀트리온을 좋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믿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세금 내는 건 별개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 요건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에서 3억이 42조 원인데, 올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지, 여기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신규로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르지만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해서 적어도 코스닥 대형주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지지선, 저항선은 얼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런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얼음하고 설명을 생각했더니 얼명이 나옵니다. 요런 거. 예, 어쨌든 그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지난번 방송을 보셨던 분이면 오늘 제가 얼음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냥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콩나물. 제가 물을 계속 주면 물은 다 흘러내려 버리지만 콩나물은 잘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얼음이 남았고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잡혔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 거 계속 보시면 이런 지식이 쌓이고 과거에 경험해서 얻었던 부분들이 간접 경험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주식 투자 잘하게 되시는 겁니다. 단 하나의 고비가 뭐냐면 이런 걸 모두 갖추고 나서도 수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대로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집니다. 심리 통제가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수익 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2% 3% 몰라도 팔고 싶고 뭐 5% 10% 마이너스 되면 손절 못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30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조금 먹고 많이 버니까 9번 수익 내고 한 번 손실 봐도 전체적으로 손실입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재미없어도 열심히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빅히트에 대해서 어쨌든 바운딩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거 매물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이게 아마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13만 8천 원 하회하면 코스피 특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재미없는 흐름 예상을 할 수 있고 네, 빅히트 보면 바운딩에서 또 누군가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그냥 개인입니다. 오랜만에 그냥 얻고 그냥 개인 매도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매도라는 것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던 개인이 본전되니까 바로 판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저는 수량이 자꾸 하니까 뭐 공모가까지 내려가면 거기쯤 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거기서 물타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운딩이 약했다는 것은 매물 부담이 크고 투자 심리가 망가졌다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위적인 개입이란 게 특정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확 당겨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특정 주체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먹지? 투자 심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요 가능성이 이제 이거 한 방으로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준으로 본 게 한 13만 8천 원. 이거를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고 이 가격쯤 오면 요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공모가는 어느 정도 바운딩이 될 수 있는 심리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 공모에 그렇게 많이 청약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주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하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도 주식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온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는 21선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 21선은 제가 그 이동 평균선에 대한 그
5강이었나?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21선에 대해서 우리의 한 달 생활 스케줄이,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스케줄이 거의 대부분 한 달로 잡힌다. 카드값도 한 달에 한 번 내야 되고, 월급도 한 달에 한 번 받고, 이런 한 달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겁니다. 아, 이번 달 카드값 내야 되니까 조금 팔아야지. 뭐 등등의 개입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개입이 될 만한 걸 당하고도 21선 위에 있다. 그러면 팔 거 다 팔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보유를 할 만한, 급하게 팔 물량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21선 위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올라갑니다. 가볍게 올라간다기보다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 21선 아래에서는 무겁게 예. 왜냐면 조금 오를만 하면, 아, 이번 달 카드값 내야지 탁 때리고, 예. 그리고 조금 오를만 하면, 그렇고, 많이 내리면, 에이, 월급 들어온 거 일단 밀어 넣어보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괜찮은 거고,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큰 종목이라면 여기서 다시 기세를 만들어 가고, 이건 작은 종목이니까 이 주가를 드라이빙하는 그 형님들 마음이겠지만, 뭐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완전 꺾여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어깨에 도달을 하거나, 근데 어깨 쪽은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매물도 단단해서 쉽게 안 부러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추세 만든 초기, 지난번에 대창 솔루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세 만든 초기에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왜냐면 밑에 지지선이 단단하니까. 그래서 조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예. 그리고 NHN벅스 추가 매수 하려니까 또 이게 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몽땅 매수를 했다면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추가 매수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NHN벅스가 뭔가 매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가 한 10,000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빅히트가 이걸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빅히트에서 재미 보고 매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모를 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빅히트하고 뭐 관계자들도 뭐 조금 알게 모르게 팔지 않았겠습니까, 사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또 소문, 빅히트가 이걸 산다, 이런 소문만 다 가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만약에 그걸 준비한다, 그러면 그 TF에서 뭔가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야, 이거 좀 사놔봐.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기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만 돼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확 반응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래량 없는 종목, 물론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거래량 없는 종목을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판다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소식 들리고 하면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고 빵 터지니까 그때 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을 때는 그런 거, 또 만약에 이 NHN벅스라는 종목을 누군가 좀 많이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거래량 없으면 어떻게 던집니까? 조금만 팔아 툭 내려가 버리는데 못 팝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팔 사람들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팔면 그냥 팍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못 팝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코로나 때니까 에란 모르겠다고 던지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 종목은 나중에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저렴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NHN복스 올라가는 거는 언젠가지만 내려가는 거는 이게 지가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되는데. 예,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에 대해서 뭐 지금 팔아도 되냐 뭐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 제가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그런 세세한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물론 저는 공개적인 데서 그런 질문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니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왜 안 나오지? 예, 제가 어제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세미콘 라이트는 상한가에 걸어놓고 나갔고, 그리고 대창솔루션 주문 가격 보면 439원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아니 저 매수 걸어놨는데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살 때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뭐 이거는 제가 사고 팔고 한 거니까 뭐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원인 제공의 책임은 있겠지만, 여기서 제 시간하고 그 질문 들어와서 고민하고 답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이라도 파세요 수익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오늘 잡히지 않긴 했지만 샀습니다. 나보고 팔아라고 하더니 지는 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팔아라고 했는데 반등 확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답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사라 팔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매수 걸어놓은 게 이제 요 2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건 게, 어쨌든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이 됐다는 것은 뭐 물량이 쏟아질 만한 어떤, 그것도 시장과 무관하고 회사의 펀드멘탈과 무관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한 거고, 아마 이게 좀 이렇게 반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잡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아쉽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후회 안 합니다. 농담으로 저기서 잡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인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힘있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월급 받을 거 미리 한번 땡겨서 넣어볼까? 뭐 이 정도의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잡히지 않았지만 여기가 단기로 공략자리였고, 여기도 공략자리였고, 여기도 공략자리였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단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제가 실제 매매를 한 건 없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요런 것만 찾아다녀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게 절대 아니고, 적어도 382까지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고점 찍었으면. 적어도 여기서는 안 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게 50%에서는 반등 나오던데 하면 그 과정에서는 안 삽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여기서 잘 버티다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만약에 여기서 몰빵을 했다 그러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또 원금을 찾을 기회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잘 대응했으면 여기서 한 7% 정도 단타 수익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안 사도 될 구간에서는 절대 사지 않게 만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걸 지키려고만 하면 21선 세게 올랐으니까 21선엔 도달하겠지. 그럼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안 사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의 힘이고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만 찾아서 공략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이 지식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떨어지는 중에 엉뚱한 가격에서 사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냥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떨어질 리도 거의 없겠지만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많이 떨어졌다고 못 삽니다. 근데 이런 거 상승 시작 전까지 왔네? 이런 건 사야지.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까지 상승 시작 전만 난 팬다 이러면 여기 떨어질 때까지는 안 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예, 요런 관점으로 주식 투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딱 듣고 봐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합리적이고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바로 저는 평범보다도 조금 더 모자란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 그 겪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왔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왔는지, 그 고뇌와 고민과 에너지, 정력, 뭐 온갖 게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한 방에 탁 주는데, 뭐 골프로 치면 여러분들 스윙 아무리 혼자서 막 휘둘러도 안 되다가 뭐 프로한테 가서 자세 교정 한번 받고 탁 치면 뭔가 공이 딱 맞는 것처럼, 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난 몰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네라고 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이제 뭐 현금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딱히 뭐 다른 종목들을 다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종목은 저번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거, 뭐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